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혼 외에 상간자를 대상으로 물론 소송도 하시고, 그리고 소송하기 전에 미리 합의서를 보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기로 하자, 이런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제 넣게 되는 위약금, 위약벌, 조항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간녀를 내 남편과 떼어놓는 핵심 위약벌 조항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이거였는데요. 먼저 개념 정리가 조금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손해배상, 위약금, 위약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차이를 잘 두지 않고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는 다 다른 개념입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손해배상은 우리 이제 민법이 정하고 있죠.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금전으로 배상을 한다. 내가 차가 뭐 망가졌건 내 물건이 망가졌건 그 물건으로 다시 그 차로 다시 배상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변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돈으로 계산을 하는 일체의 손해를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적절하게 금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되죠. 다음으로 이제 위약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아까처럼 우리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덜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연예인이 광고 계약을 맺고 광고료를 얼마 받기로 했어요. 다만 이 광고를 찍는 도중에는 본인 신상의 문제로 만약에 광고 모델로서 활동할 수 없거나 혹은 이 광고하는 대상의 물건의 어떤 전체적인 평가를 떨어뜨렸을 때 배상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때 이번에 이게 위약금이 너무 커서 힘들어졌다, 뭐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더 이상 광고 모델로 활동할 수 없게 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배상을 할 것이냐, 이 광고 모델을 할 수 없는 손해를 얼마로 산정해야 되는지 서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미리 이 손해를 얼마로 본다, 우리가 5억으로 본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뭐 3억 원이었지만 위약금은 5억으로 한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예정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예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위약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약금은 실제 손해보다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서로 정하기 나름이니까. 자, 그리고 이 위약벌은 위약금하고 말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끝자가 다르죠. 벌이에요, 벌. 그러니까 위약을 하는 거 외에도 또 벌을 주고 싶을 때 위약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약금을 주고도 우리가 위약금 외에 별도로 네가 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실제 발생한 손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걸 위약벌로 정한다라고 해서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위약금하고 위약벌이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 위반, 우리가 갑과 을이 계약서를 썼을 때 이 계약서에 여러 가지 이제 지켜야 될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 중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어겼을 때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벌, 한마디로 벌인 거예요. 그 벌로서 우리가 서로 얼마를 약정을 해서 이 계약서 내용을 꼭 지키도록, 그러니까 목표가 그건 거예요. 이 계약 내용을 꼭 지키도록 한다.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얼마를 내기로 한다. 이게 바로 위약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약금은 위약벌과 다르죠. 두 개를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위약금 조항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간자가 내 배우자를 만났을 때, 뭐 SNS로 연락을 했을 때, 카카오톡을 했을 때 1회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내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시거든요. 이게 바로 위약금 조항이에요. 그래서 위자료를 얼마를 정하고 한다. 그리고 상간자가 이제 나의 배우자를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 이 위반 행위당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지급하기로 한 조항, 이걸 지키지 않으면 다시 위약벌을 내기로 하는 거죠. 이제 상간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상간녀가 내 남편하고 다시는 만나는 것도 싫고 연락하는 것도 싫다. 우리가 상간자에게 미리 이제 연락을 해서 합의서를 보낼 테니까 너 이거다 사인해라. 그러면 내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용이 정확합니다. 자, 1번 홍길자는 나의 배우자 누구누구와 이러이러한 부정행위를 했다. 이런 부정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매우 잘못했다 라고 1항을 씁니다. 그리고 2항에는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면 횟수당 100만 원을 우리 의뢰인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위약금 조항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3번으로 비밀유지 조항도 많이 쓰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1번 잘못했다 조항, 그리고 2번 위약금 조항, 그리고 3번 비밀을 유지한다, 그리고 뭐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에게 뭐 절대로 이런 것이 뭐 알려지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시고 4번에서 이제 바로 이 위약벌 조항을 적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상간자가 1번, 2번, 3번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밀을 지키지 않거나 뭐
뭐 또 만나거나 하면 위약금 외에 또 위약벌로 3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까지 쓰시는 게 바로 위약벌 조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합의서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잘못됐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만나면 100만 원에다가 그리고 다시 만났으니까 위약벌 아까 저희가 얼마라고 했죠? 3천만 원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3천만 원. 그러면 한 번에 3,10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5천만 원이라고 했으면 5천만 원으로 할게요. 그러면 만나지는 않았는데 남편의 회사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뭐 이런 내용을 발설을 해서 온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럼 이제 비밀 유지를 못 지켰으니까 그걸로도 이 위약벌에 해당해서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합의서 어떻게 쓰나요? 각서 어떻게 쓰나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쓰시고 싶으신 내용을 써서 보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불러드려요. 자, 첫째 줄에 각서라고 해서 18포인트로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줄 띄고 내려가서 자, 1번 이름, 그리고 줄 바꿔서 2번 주소, 줄 바꿔서 3번 주민등록번호 자 이렇게 쓰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 5줄 띄고요. 자, 1번 원하시는 사항을 쭉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날짜, 꼭 날짜 쓰시고 마지막에 이름 쓰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러드리거든요.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합의서를 썼는데 여기서 보면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양식 중에 금액은 일단 위자료 1,000만 원으로 하고 2번 만날 때마다 100만 원의 위약금을 주기로 하고 3번 위약벌은 뭐 2천만 원으로 한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너무 뭐 적은 것 같다 혹은 많은 것 같다. 이거 이대로 하면은 상간자가 선뜻 이렇게 동의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좀 수정해도 될까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금액만큼 뭐 10억을 쓰셔도 되고 20억을 쓰셔도 되고 횟수도 뭐 0.5회로 쓰셔도 되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뭐 연락을 해도 되는데 뭐 한 달에 2번으로 한다 이런 것도 되고 내용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합의서라는 건 뭡니까? 갑과 을이 둘 다 동의해야 둘 다 사인을 해야 합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합의를 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나 횟수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이 정답도 없지만 적정한 선에서 수정을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보통 이제 변호사가 써서 상대방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 이제 상대방에게도 변호사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변호사가 나서서 이제 보통 합의를 하면 갑자기 나중에 상간녀가 나 근데 갑자기 이거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저한테 불리한 조항인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뭐 이거 다 무효예요?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은 별로 없으신데 이제 개인 간에 이런 거를 작성을 하셨을 때 상대방 쪽에서 이거 뭐가 서식 이상해서 무효다, 뭐 내용 이상해서 무효다. 그래서 막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제 제일 많은 거는 금액이겠죠. 뭔가 금액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연락을 했거나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마다 뭐 100만 원을 내기로 했는데 그거 카톡을 오간 횟수거든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다음날 한 번. 그럼 이게 쭉 이어지는 대화더라도 뭐 다음날. 다음날 이렇게 자를 3번 보내면 300만 원이에요. 한 번에 100만 원씩만 해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와이프가 카톡에서 딱 발견을 하고 옳았구나. 이거 300만 원 달라고 해야 되겠네.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러면 상간녀가 아니 내가 자 한 글자만 썼는데 이런 경우에도 100만 원은 너무 좀 그렇지 않느냐. 10만 원으로 해달라. 이제 이러면서 막 합의서 무효를 주장하는 거죠.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다 그런 식으로 되면 세상에 돌아갈 일 하나도 없죠. 예, 안 됩니다. 한번 사인하면 끝이에요. 끝까지 주장을 하셔가지고 안 돼. 300만 원이야. 물음표 따로 안 받는 게 어디야. 그렇게 해서 이제 3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상간녀들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사인하시면은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우니까 사인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위약벌의 경우에는 조금 예외가 있어요. 이제 위약벌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해배상도 하고 뭐 우리가 뭐 위약금도 주고 그리고 또 하는 게 위약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약벌을 네가 꼭 지킬 거면 왜 1억을 왜 못해? 너 지킬 거라면서 그러니까 1억에 사인해. 이렇게 해놓고 그때마다 1억을 주면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도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은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위약벌을 1억 원을 걸었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무리한 벌이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좀 줄여줍니다. 상당 부분 줄여줘요. 과도한 수준의 아주 매우 과도한 위약벌 외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위약벌의 경우에만 매우 과도하다면 무효를 주장하면 일부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굉장히 응징하고 싶어하는 상간녀에게 어떻게 내가 이 열받은 마음이라도 돈으로 좀 받아내야 되겠다 이래서 상간자하고 합의를 하실 때 벌을 주고 싶은 이 마음을 담아서 제가 위약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합의서 내용 같은 거는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말씀 잘하시면 서식도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